네, 안녕하세요. 주말 코딩입니다. 오늘 정보처리 기사 3회 합격 발표가 떴습니다. 드디어 실기가 끝났죠. 모두 합격하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축하와 위로를 함께 드려야 되겠어요. 합격하신 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열심히 하셨지만 조금 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진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처리 기사 정도 되는, 우리가 기사라고 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자격증을 따는 거 대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실기 수수료가 이것밖에 안 되죠. 해외 자격증 같은 거 보면은 인증 관련된 들어간 거 보면은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되는 시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IT 쪽에서 토익처럼 생각하듯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있는 토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제 몇 번 이상, 2년이었나요? 몇 번 이상 합격하지 못하면은 필기를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리스크도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복불복이라고 하더라도 운이 아무리 없어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안에 열심히 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하와 위로를 둘 다 동시에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사실 저는 오늘 그 합격자 발표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강의 후기나 수강평이 막 올라오길래 그때 이제 다시 이 영상을 바로 찍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 오늘 올라온 거고요. 네, 오늘 올라온 실제 제 강의 후기고, 보시면은 이게 좀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하셔서 70점 합격하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네, 일주일 동안 공부하셨나 봅니다. 부럽습니다. 일주일 공부해서 합격하셨고요. 그리고 80점으로 원트 만에 합격하셨다고 하고, 5트 만에, 굉장히 시험 많이 보셨네요. 네, 5수생이에요. 다른 강의들 보다가 제 거 보고 합격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론까지 다 보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90% 수강하셨다고 하니까 거의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기도 떨어지고 나서 제 거 강의 들으셨는데 합격하셨다고 하네요. 확실히 도움됐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또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길게 후기를 적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너무 추천해준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정말 최고의 찬사죠. 결제할까 말까 고민해서 수강평 보고 계시면 이 강의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기도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 주셨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애초에 저는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 시작을 한 게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에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강사까지 하고 있네요. 강사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해요. 저는 그냥 일개 유튜버가 무슨 강사입니까? 어쨌든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큰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합격률 중요합니다. 합격률. 예전에 처음에 정보처리 기사 실기 시작했을 때는요, 그때 10% 미만이었다고 했나?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합격률이 엄청 낮아졌다. 한 자릿수 되다. 이렇게 괴담이 있었어요. 괴담은 아니고 실제로 어려웠었어요. 처음에 바뀌었을 때는. 왜냐하면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암기 위주가 많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완전 코드가 50% 이상 나오잖아요. SQL까지 하면은 60% 이상까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코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래밍을 알면 굉장히 유리한 시험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통계치를 가져와 봤는데요. 합격 발표 오늘이죠. 그래서 제 3회 실기 시험에 이렇게 있어요. 전체 이 리스트가 있는데 전체 실기 시험을 다 응시한 게 요거라는 거고요. 이 중에서 정보처리 기사는 29,000명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응시하는 거 있겠죠. 여기 결시자도 있겠죠.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데 한 9,000명 정도는 시험을 안 본 것 같아요. 많이도 시험을 많이 안 봤네요. 2만 명 정도가 이제 응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합격하신 분은 4,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2만 명 중에 2만 1,000명 정도 중에 4,000명 붙는다라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어렵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쉽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예전에 10% 미만이다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총 2875명이 응시를 해서 그중에 4323명이 합격했으니까 나누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퍼센트율로 따지면 20.7% 나옵니다. 그러니까 5명 중 1명은 합격했다는 거예요. 이번 3회 실기 시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다, 그리고 이론 부분도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코드 부분이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었어요. 자바 같은 거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었죠. 인핸스드 포르프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타입 추정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다루겠지만 자바에서 타입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제네릭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제네릭도 나왔었습니다. 좀 많이 어렵게 했었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론들 쪽이 조금 비벼볼만 했어요. 예를 들면 VPN, 이것도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실기에서 나왔던 거죠. 기출 문제였고요. 그리고 무결성 맨날 나오는 거고, 연관관계 일반화 이거 나왔던 거고, 요것도 예전 기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출만 봤어도 두 가지 가지고 갈 수 있었고요. 화이트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 제가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시험 보라고 공부하고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두 개 테스트 안 보고 들어간다, 시험 치지 말라고까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키 개념도 있었고요. 디자인 패턴 제가 정리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솔직히 운이에요, 운빨. 이런 것까지 제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거 웹 개발하신 분들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쿼리나 패스, 요 프래그먼트 같은 거. 이런 거는 웹 개발 해보신 분은 그냥 찍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보안 어택 같은 것도 제가 요거 다 PDF 파일에 정리해 놓았던 겁니다. 물론 PDF 파일이 양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 봤어도 이런 것들은 다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보다 정보 처리 기사에 진심인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뭐 이런 실기 이런 거 다루는 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제가 제일 빠릅니다. 지금까지도 이거 안 올리신 분 많을 거예요. 2023년 2회부터 시작해서 3회 1회 해서 이번에 2024년 3회까지 제가 시험 본 당일날 보건 문제 바로 해서 올리죠.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것들은 제가 유료 강좌에 인프런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드리는 이유는요, 이거 제가 안 올려드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려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플러스 조금이라도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IT 쪽 실제 개발자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IT 기획자나 아니면 내가 IT에 관심 좀 있다 하면은 정보처리 기사 실기 정말로 추천할 만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나 컨텐츠를 보고 정보처리 기사 실기 한번 공부해 볼까? 라고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제 강좌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 제 강좌를 듣는 것이 뭐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제한이 없잖아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하니까 아마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25년도에도 당연히 계속 업데이트 될 거예요. 주기적으로 댓글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 많습니다. 지금 구매하면은 계속 업데이트 되나요? 네, 맞아요. 지금 구매하시면 나중에 2025년, 뭐 1, 2, 3회, 2026년 제가 계속 이 영상을 유지하는 한, 저는 계속 할 예정이에요. 한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 여러분 지금 구매하셔도 나중에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계속 업데이트된 최신 버전 받아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새로운 강의 계획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가르치는 방식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보처리 기사 말고도 다른 형태의 강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SQL입니다. SQL도 이전에도 한번 설문조사 한 적이 있었어요. SQL이 많이 익숙하지 않은 언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대규모로 다뤄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도 학부 때나 이제 대학원 다닐 때도 SQL을 다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마 SQLite 다루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앱 개발할 때 앱 내에 DB를 할 때 SQLite 정도 썼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MS의 SQL 서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오라클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시험인데 요게 이제 데이터 지능원인가 거기서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SQLD를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지 개발자 분들도 SQLD를 공부하는 것을 나름 그래도 개발자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서는 추천하는 편이다 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백엔드 개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로컬에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 할 때도 요새는 ORM이라고 해서 SQL 자체를 다루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SQL을 알고 있으면 나름 ORM을 짤 때도 그런 테이블의 어떤 연관성이나 테이블의 구조를 짤 때 기초 이론이 되는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랑 같이 공부한 비전공자 분이 합격하셔서 공부 방법을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비전공자 분들의 어떤 이런 기출문제를 제가 수급을 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SQLD를 합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SQLD 또 최고 장점 뭐죠? 예전에는 주관식이 있었어요. 저 때는 주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OMR 카드 실제로 썼어요. 근데 요새는 OMR 카드 쓰는 건 없어졌고요. 다 그 객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실제로 쿼리를 쓰는 거는 없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합격하기 좀 수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기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관심 없겠죠. 왜냐면 실기를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이고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요. 근데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단번에 합격하는 정보 처리 기사 필기, 네, 이런 제목으로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인프런의 제 담당 매니저분이 계세요. 네, 굉장히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나오냐? 그래서 필기에 대한 문의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텍스트 형태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조금 해가지고 필기는 어차피 엄청 외워야 되는 거죠. 필기는 실기와 다르게 다 물론 여기도 이제 코드 나와요. 코드가 나오는데 뭐 시어나 이런 것들 나오긴 하는데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텍스트나 PDF 위주로 제가 아마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게 조금 포인트인데요. 이제 개발을 하고 싶으신 분,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로 개발하거나 이제 내가 개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IT 쪽에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웹 개발을 저는 어쨌든 예전엔 자바 개발자였고 안드로이드로 앱 했었던 개발자인데요. 그리고 웹 개발은 파이썬으로 백엔드 한 적이 있었고 스프링도 물론 해본 적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노드나 파이썬으로 많이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웹 개발은 리액트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웹 개발 최근에도 웹 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참여했어서 저도 처음 배우는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웹 개발 배웠을 때 이런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라우팅인데요. 내비게이션 API라는 게 있어요. 웹에는. 그래서 라우팅에도 이제 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이제 프론트엔드 단 아니면 이제 파일을 클릭하거나 이제 요거는 하이퍼텍스트로 이동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백엔드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내가 직접 이제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개념 라우팅이라는 게 뭐지? 아니면 쿼리라는 게 뭐지? 이제 쿼리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URL에 이제 직접 넣어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하는 것도 SQL 쿼리라고 하죠. 이제 그런 쿼리라는 개념. 또 웹 API, 브라우저가 제공하고 있는 거. 현대 브라우저는 예전에 많이 다르죠. 크로미움 기반의 어떤 C++라고는 그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V8이라는 엔진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만들어진 게 요새 크롬이죠. 크로미움 기반의 브라우저들이 많이 있어요. 브라우저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기서 웹 API를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 조금만 알면은 여러분들 사이드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프론트엔드 아니면 백엔드 가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리고 또 제 전문 분야가 앱이다 보니까 똑같이 자바스크립트를 써도요 정말 진짜 욕 나오기 직전까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iOS랑 안드로이드 웹뷰가 지원하는 게 다릅니다. API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거 자체가 브라우저거든요. 각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짜면 iOS에서도 작동하고 어떻게 짜면 안드로이드 작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거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강의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비전공자인데 내가 이미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 근데 컴퓨터공학을 졸업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내가 IT 쪽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발자를 지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론적인 거를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이메일이 몇 개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답변도 드리긴 했었는데 컴퓨터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가르쳐 드리는 건 저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저도 과외를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이런 분들이 뭘 궁금해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을 다시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과, 뭐 소프트웨어 과학과, 뭐 이런 그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학과에서는 뭘 배우는지 여러 개 이렇게 과목을 쭉 나래비 세워서 정말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알면은 개발자로서 활동하기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 묶어서 비전공자에서 반전공자로 가는 그런 강의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모든 그 4년제 컴퓨터공학 학과를 다 훑을 수는 없겠죠. 저도 뭐 그런 걸 다 준비하려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필수적인 개념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강의를 준비할 때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요.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공학 전공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저도 예전에는 비전공자였겠죠. 고등학교 때에서 대학교 갈 때는 프로그래밍을 아예 몰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개발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쪽 언어 계통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를 배울 기회도 없었거니와 와서도 굉장히 많이 헤맸습니다. 처음에 이제 C 언어나 C++, 나중에 이제 자바까지 이르러서 막 언어를 가르치는데 와, 뭐 리눅스, 유닉스에서 막 컴파일 하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따라하겠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헤매긴 했지만 지금 돌이켜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쉬운 것들이었는데 왜 그때 제가 몰랐냐면
언어를 어떻게 써야지 동작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뭐 개별 운영체제, 뭐 저는 심지어 뭐 라즈베리 파이에서 뭐 우분투를 통해서 지금 막 코인 봇도 돌려보고 뭐 리눅스 서버도 해보고 막 온갖 걸 다 해봤는데 왜 그때는 이게 어려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가르쳐 드리면 굉장히 쉬웠겠다, 굉장히 컴퓨터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동아리 들어가서 선배들이나 주변에 실제 개발하시는 분들의 그런 조언을 들어서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제가 개발자로 취업한 이후에 이제 머리가 뚫리긴 했는데, 제가 흔히 말하는 머리가 뚫린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머리가 뚫린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영어가 그렇잖아요. 영어를 많이 쓰다 보면은 귀가 뚫린다, 귀가 열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머리가 뚫리는 경우, 저는 어땠냐면은, 제가 처음에 앱 프로젝트 딱 들어갔을 때 상용 앱을 관리하는 거였는데, 여기 안에 실제로 안드로이드 앱의 클래스가 한 20 몇 개가 넘었었어요. 클래스가 한 20, 30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키텍처가 굉장히 잘 짜져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자바와 안드로이드 개념이 다 합쳐지는 거예요. 뭐 안드로이드, 지금 제 안드로이드 클래스 아니니까 액티비티가 뭔지, 블루투스 서비스가 뭔지, 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뭔지,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 짜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다 보니까, 리뷰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딱 뚫리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구나. 근데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학부생이나 그냥 대학원 나오신 분도 제대로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경험을 해봐야 하나의 소프트웨어 완성되는 과정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의 선배도 아니고요,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지식을 공유하는 지식 공유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해 주셔서 많은 질문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좀 말이 길었어요.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 강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개별 강의에 대한 소개는 올라올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구독자분들한테 혜택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독을 해주시면 나중에 쿠폰이라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제 이메일이라도 수집을 해서 쿠폰을 따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구독자 전용 쿠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커뮤니티에 글을 계속 올릴 거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